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네. 공소장 100한 쪽이던데 어떤 내용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단전 단수 조치 그리고 언론사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가 제일 인상적이었죠. 새로 들어간 내용이죠. 예, 그걸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조지호하고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진술을 받아냈거나 더 나아가서는 소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서 증언한 67장의 소위 쪽지 지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때 했던 쪽지 지휘 그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게도 준 것도 쪽지니까 이 쪽지가 예를 들면 뭐 저 최상목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밝혀졌고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서 특히 외교사절들에 대한 어떤 조치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국정원장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쪽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원님, 이게 사실은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만 조사는 하지 못한 채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판사의 법무부 장관이 지내셨으니까 요 공소장 내용만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찰이 준비는 잘했구나 뭐 이렇게 보이세요? 아니면 좀 불안한데 이렇습니까? 제 입에서 불안한데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만은 그래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최종적으로 기소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차례 두 법원을 거친 사법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체포영장 두 번의 발부, 중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그리고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더 수사할 게 없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게 없으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그거에 따른 기소까지를 포함하면 상당 정도의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검찰 혹은 뭐 공수처 또는 경찰 국수본에 의해서 확보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는 못했지만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됐고 수사는 잘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의원님의 평가신데 이 민주당에서 요 발의했던 내란 관련된 특검법 요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붙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사할 만큼 했고 이미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기소까지가 결정됐으니까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 이런 취지의 특검 거부권 행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지금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혐의 소위 그 쪽지 소위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여부 그것의 인지 여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앞으로 수사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특히 왜 12월 3일 밤 10시 반이었느냐 하는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어떤 수사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 무당을 통해서 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그러니까 워낙 합리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내란죄라는 것이 동기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계속 동기만 얘기하잖아요. 동기 소위 반국가 세력에 대한 동기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님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은 주말에 하는 것이 더 없을 때 완전히 없을 때 야당 의원들이 서울에 없을 때 여의도에 없을 주말에 하는 게 맞았는데 왜 그 다음 날 본회의가 잡혀서 다 야당 의원들 서울에 있은 12월 3일 날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러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명태균 씨를 연휴 기간 중에 이번 그 설 연휴 기간 중에 제가
면회를 하고 왔어요. 이게 이제 면회를 한 그 메모지를 제가 잠시만요. 이거 단독 보도인데. 연휴 기간 중에 명태균 씨를 의원님이 만나셨다. 어디서요? 저기 저 창원 접견을 가셔서 접견을 갔습니다. 접견을 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전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별도로 만났고. 두 사람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고충도 얘기하고 좀 다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일관된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온 이유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제가 명태균 씨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명태균 씨 답이 쫄아서입니다. 그러는 본인이 명태균 씨가 황금폰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 그거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 날 작성이 됐고 그거와 관련해서 12월 1일 날 그 남상권 변호사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검찰이 추가 기소하겠다. 증거 은닉 혐의로 소위 그 이제 황금폰 은닉 혐의요. 그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 그래서 들어오라 해가지고 12월 2일 날 들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명태균 씨와 남상권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이 황금폰을 주겠다. 그 얘기를 12월 2일 날 합니다. 들어가면서. 누구한테요?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하고 이제 들어오라고 검사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월 3일 날 오후 5시까지 계속 명태균 씨의 입으로 또는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그 특검으로 가야 된다. 특검에 가면 자기가 황금폰을 다 까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상민 장관, 아까 이상민 장관 나왔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아마 울산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울산에 비화폰으로 김용현 장관하고 통화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히 올라오라는 얘기고 비화폰 2번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도착하느냐. 그래서 8시 40분에 이상민 장관이 도착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는 12월 3일 10시 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소위 DH가 아니고 결국 명태균의 작용 황금폰과 관련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의원님이 설 연휴 기간 그 전후에 창원에 내려가셔서 명태균 씨를 접견을 하고 오셨고 거기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이 본인이 황금폰 그거를 야당에 제공할 수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쫄아서 이건 명태균 씨 표현입니다. 쫄았습니다. 쫄아서 계엄을 급하게 선포한 거다. 그럼 뭐 확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울산에 가 있는 당시 이상민 장관까지 불러올리면서. 그것은 제 해석입니다. 그 부분 명태균 씨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해석을 더해 보면 대통령이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게 두려워서 비상계엄을 급하게 서두른 거다 이런 말씀이신 원래 거잖아요. 비상계엄의 계획은 있었으나 왜 12월 3일로 그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상계엄이 실행됐다라는 그런 그 뭐 여러 가지 방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충분히 납득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 황금폰과 관련된 아니면 명태균 씨의 PC를 포렌식한 결과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건 대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대검 보고 내용이 과연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11월 9일 날 사령관들 불러가 가지고 비상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 대통령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뭐 한동훈 당시 대표가 엄정 수사해야 된다라고 공언하기도 하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이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비상계엄이 당겨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갑자기 들으니까 궁금한 게 창원지검의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대로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거 다 포렌식 해가지고 수사 보고서도 이만큼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대검에 보고도 됐을 거고 주요 사건이니까. 그건 뭐 100% 당연히 보고뿐만 아니라 지휘까지 받죠 대검에. 그런데 그 빨리 진행되던 수사가 이 비상계엄 이후로 조금 들려오는 소식도 없고
조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비상겸 이유가 아니고 11월 4일에 이제 이 수사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황금폰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위 공천 개입 의혹이 막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아시다시피 홍준표 또 오세훈 또 저 이준석 뭐 안철수 그리고 뭐 김진태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저인망식으로 퍼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명태균 씨를 만나니까 명태균 씨가 무슨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지만 지금 이 자리라는 건 창원교도소예요. 지금 이 자리에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여기 와 있어야 된다. 정치안법 위반으로. 그 명태균 씨 주장인 거죠?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구속돼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창원교도소에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근거가 있다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 얘기를 덧붙여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말씀드려 보면 아무튼 이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해서는 뭔가 이 비상계엄과 수사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진행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황금폰이란 거 검찰이 지금 입수 못했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폐기하라고 검사가 명 씨에게 시켰다라는 주장을 명태균 씨가 한 바 있는데 창원지검은 그거 이게 진짜면은 검사가 증거 있는 걸 교사한 거잖아요. 네네,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고발한다고 돼 있죠. 근데 창원지검이 이거 가짜 뉴스라고 말한 바는 있거든요. 말한 바는 있으나 제가 남상권 변호사를 명태균 씨 만나기 접견하기 전에 먼저 만났는데 남상권 변호사는 그렇게 자신해요, 확신해요. 그렇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검사가. 아 그래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공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그 황금폰이라는 거는 명태균 씨하고 지금 남상권 변호사만 그 어디 있는지 남상권 변호사도 어디가 있는지 아는 느낌은 아니었고 명태균만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명태균 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밝히기는 어렵고 잘하면 뭐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으나 그래요? 정확하게 그는 뭐 한번 또 더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내려가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또 봅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박범기 의원님이 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입수할 수도 있다. 뭐 거기까지 뭐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말에 이제 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자기가 현재 구속돼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약간 횡설수설하면 없잖아 있으나 분명히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시장 등등에 대한 그것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요 명태균 씨 부분 요게 비상계엄의 날짜가 12월 3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이 내란죄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것이 국헌문란의 폭동이냐 오늘 그 공소장이 발표됐습니다만 국헌문란의 폭동이냐 아니면 정당한 조치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냐라는 것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의원님 근데 어쨌든 주요 우두머리 격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끝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추가 기소도 못 하잖아요. 특검을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추가 기소는 되죠. 다른 내용으로요? 현재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아직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직까지는 추가 기소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 내란과 직권남용 외의 사유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 그냥 차라리 명태균 특검 이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제 흐리지 마시고. 흐리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재표결 가더라도 이 애초에 특검법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지금 돌아섰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대로 이거 통과 가능성이 낮은 거잖아요. 특검이라는 게 한번 장애에 부닥쳤다고 그래서 그만두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수사의 일종의 안전판과 같은 뭐 우리가 재판으로 따지면 1심, 2심 대법원 선고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건 끝, 분쟁 끝. 마찬가지로 수사도 특검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전판으로 작용한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 좀 바꿔볼게요. 당내 정치 문제로. 어제 이제 주 52시간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예외를 좀 고려해 볼 것 같은 이재명 대표 언급이 있었고 최근에 일본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좀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관측이 있거든요. 앞서 김대식 의원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네요. 일단 좋은데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이런 취지군요. 예, 결과는 좋다. 예.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 했던 말에 비춰봤을 때 믿을 수가 없다. 어디까지가 진짜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대식 의원의 언급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의 대선이 시작되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거의 뭐 가장 절대적인 그런 후보격 아니겠습니까? 예. 더더구나 제1당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고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 안쪽으로는 내란 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어떤 관세 장벽이라든지 새로운 무역 어떤 전쟁의 그런 시작 속에서 우리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실용주의의 방향에 대해서 잘 잡은 것 같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되기 어려운 것이고 또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념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적인 민생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뭐 지상명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주 52시간 완화 이거는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 좀 반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충분히 어젠다를 던질 수 있고 뭐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보는 게 좋겠고 주 52시간 부분도 보안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천까지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도 적극 찬성하시나요? 조금 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그래요? 당 대표의 말씀이니까 뭐 상당히 비중 있게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